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그 중국 충격으로 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한 1.5% 그 근처까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추수감사절을 끝내고 월요일날 새로 시작된 시장이 첫 번째 맞은 그 이슈가 결국 그 중국 그 제로 코로나 정책 강화와 또 그에 대한 반 시위 뭐 이런 거에 따른 소요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어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중국 문제 때문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렇게 이제 심한 충격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출발은 좀 조심스럽게 했고, 근데 이제 오전 10시 반을 넘기면서 이제 중국권의 이제 그 시장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게 치고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이제 일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빠르게 매수 쪽으로 바로 전환을 해버렸고 개인만 이제 매도를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619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3,168억, 비교적 많이 샀습니다. 3,168억을 순매수했고 오늘 기관이 좀 많이 샀고 개인이 3,896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33.39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1.04%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시장은 한 0.4% 이렇게 하락한 상태로 출발을 했지만 바로 이제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렸습니다. 계속해서 개인만 쫓아가면서 매도 물량을 내놓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코스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1,160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53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668억을 순매도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27.54포인트, 어제보다 1.34%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이렇게 되니까 기술적으로도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다 양봉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5일선 위로 또 올라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게 횡보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제 시험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환율도 1,326원 60전 이렇게 돼서 어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중국 문제 때문에 이건 나중에 시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13원 60전이 하락하면서 외환시장도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오늘 재밌는 게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상위 그 위에 한 7, 8번째까지 중에서 그 매수한 종목은 LG 에너지솔루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174억, 삼성바이오 67억, SK하이닉스 399억, SDI 256억, LG화학 154억, 현대차도 한 10억 정도 이렇게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산 거는 네이버, 기아, 셀트리온, 카카오 요것들만 샀어요. 밑단에 있는 게. 그래서 네이버 41억, 기아 359억, 셀트리온 97억, 카카오 42억.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숏 커버리지도 일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기관은 오늘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DI만 좀 판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가총액 상위에서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이제 오늘 월말 다가가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차원에서 조금 관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은행주가 오늘은 이제 뭐 어떤 섹터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안 올랐던 거 다 올랐어요.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야, 그동안 왜 이쪽은 가만 놔뒀어? 뭐 하는 것까지 다 오늘 이제 돌았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은행이, 그 증권사 보고서에서 은행주가 이제 반등을 계속 앞으로 지속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특히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배당 투자처로 오히려 그 은행주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영향도 받았고, 최근에 이제 자금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그랬는데, 이제 각종 유동성 지원이 뭐 한은에서 하나 RP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자금 시장을 우리가 늘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적어도 연내에는 이게, 이 리스크, 자금 시장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적어졌다. 그렇게 이제 지원을 막 하니까 그런 거에 힘입어서 이제 오늘 그랬고, 또 제약바이오 쪽도 그 mRNA 기반의 치료제, 또 뭐 코로나 관련 뭐 이런 것들에서 그쪽도 좀 오늘 강하게 뻗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 요거는 영국이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그 합병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랬다고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그건 이제 영국이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더 부각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영국이 수용을 하면 이제 미국 등 이제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거하고, 이게 합병을 하게 되면 14개 국가에서 승인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현재까지 9개 국가가 승인을 완료한 상태다. 근데 이제 영국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머지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보이진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부의 그 우주경제 로드맵 그와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 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우리가 이제 우주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대통령이 10년 뒤에는 달 착륙을 하고, 거기서 광물도 채굴도 하고, 이런다고 얘기했고, 2045년까지 화성 착륙이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된 거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진행해오던 스페이스X, 이게 좀 이제 그동안에 좀 연기돼서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여기서 한국 장비 부품 도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인텔리안 같은 건 거의 세계 독점이나 마찬가지죠. 저궤도 위성, 쪽 안테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중국 문제가 조금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시장, 그렇지만 중국 국무원이 오후 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 오후 4시죠.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반제로 코로나 시위, 이렇게 이제 요새 부르던데, 반제로 코로나 시위에 대해서 좀 완화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 때문에 이제 홍콩을 비롯해서 상해니 뭐니 시장이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카지노 쪽도 오늘 많이 오르고, 면세점, 여행 이런 쪽도 좀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카지노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좀 비교적 강세였고, 그리고 우리 국내 업체도 3분기 실적이 괜찮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될 것 같다. 결국 이제 이 카지노라는 게 사람이, 여행객이 와야 되는 거니까, 면세점도 이제 중국이 무조건 봉쇄하던 거에서 다소 좀 후퇴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오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 이제 중국 때문에 시장이 죽었고, 오늘 이제 중국 때문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빠진 거 오늘 그냥 오르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 시장이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매일,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이렇게 이번 주에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어제 첫날 중국 때문에 한 방 먹고, 또 오늘은 이제 중국 때문에 또 시장이 회복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도 어제 시장이 열리자마자
추수감사절 명절 주간을 지나고선 막닥뜨린 이슈가 이제 중국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어제, 뭐 한 3대 지수 모두 1.5%가량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이제 이게, 미국도 이제 오늘 이제 아시아권 시장이 됐으니까 내일 좀 반등하겠죠. 근데 이제는 얘기가 이제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이 중국 이슈에서 또 이제 원론적으로 다른 데로 또 옮겨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되는 게 파월 의장 발언입니다. 파월 의장이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그 블루킹스 영소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뭔가 연준의 움직임에 대한 힌트를 얻지 않을까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는 3일 날 영향을 받겠죠. 미국 시장의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요일 날 움직일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떤 거를 가지고 밀어 올리냐 돼서.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연준 그 총재들이 계속 지금 매파적 발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이제 뭐 수요일 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는 느낌을 받으면 시장은 또 다시 또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슈가 중국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연준 이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2주가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댓글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오시는데, 정말 힘들다. 너무 혼돈스럽다. 그러니까 뭐 하루 오르고 하루 오르고 요새 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뭐, 그 신앙처럼 이게 오른다. 이유 불문코 모든 문제를 다 오른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오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은 이렇게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근데 왜 시장이 이렇게 뭐 얘기는 다 된 것 같은데 방향 설정을 못 잡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쉽게 방향 전환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유리한 쪽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런 때는 이제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연준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나와서 연준은 이럴 것이다 하고 뭐 자신있게 마치 뭐 연준에 상당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 깊다 보니까 이게 마치 신앙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한쪽에 이게 매파적과는 자꾸 나오고, 연준 그런데도 안 그럴 것 같다, 안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우려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낙관론자들은 더 강하게 낙관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한쪽에서는 막 그 유튜브들 썸네일 보면 한쪽에서 뭐 지금 기회를 놓치면 뭐 몇십 년 만에 오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뭐 지금이 뭐 돈 벌 기회다, 막 이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직 멀었다, 진짜 하락은 아직 남았다, 이러고 이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죠.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여는 총재들은 매파적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수치를 들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는 총재들은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겁니다. 시장, 특히 시장, 니네들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그렇게 이게 인플레이션 잡는 게 만만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야 주가가 오르면 좋으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 조절 있잖아요. 속도 조절은 연준이
그 금리를 올리면서 연준도 연준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냐면 경기 그 리세션이 어느 정도로 오는지에 대한 준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은 늘 할 수 있어요. 빨리 땡겨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 베이비 스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속도 조절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속도 조절을 시장에서는 자꾸 이게, 금리 정책의 피봇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준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연준은 애초부터 금리 인상을 할 때 세게 팍팍팍 가다가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으로 경기 침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여기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뭐 이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면 다시 말해서 다음 달에 75bp가 아니라 50bp 옮기면 올리고 말면 이거는 곧 피봇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속도 조절하고 피봇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속도 조절 갖고는 시장을 그렇게 크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낙관론을 펴는 분들이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추세가 꺾였다, 꺾여. 그래서 이제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이렇게 꺾어서 내려간다. 그래요, 맞아요. 추세는 꺾인 거예요. 당연히 꺾이죠.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연달아서 했는데 안 꺾일 수가 없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연어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니네 빨리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해. 니네 그 시기 놓치면 경기 침체되고 경기 뭐 난리 날 걸? 이렇게 연준을 겁줄 수는 없어요. 연준도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여러분 아시지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 개인 소비 지출 그 PC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적어도 4% 이하로 떨어져야, 그러니까 뭐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뭐 굉장히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4% 정도 떨어져야, 그러면 연준이 금리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거다. 그러기 전에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예측치가 블룸버그 예측치가 6% 아닙니까? 6%? 그러면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속도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그다음에 이제 또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가 실제로 나타나면 시장에 우선 타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낙관론을 피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건 뭐 별거 아니다, 아닌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경기 침체 별거 아니고 그동안에 연준이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뭐 이미 그걸 다 시장이 알고 있고 뭐.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 침체가 수치적으로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올라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하면 시장에 치명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경기 침체를 그냥 많은 팩터 중에 하나인 그냥 원 오브 데미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좀 아니에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시장 전체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자꾸 서둘러요, 마음이.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살아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서둘러. 그게 왜 그러냐면 저점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잠깐 올라왔잖아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등 이유로 해서 베어마켓 랠리에서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산타 랠리로 연결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다시 저점은 오지 않는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서두르는 거죠. 근데 마음만 그렇지.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시장에서 그런 거를 향해서 행동하는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장은 아직도 옥신각신 왔다 갔다 이게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방향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니게임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우리야 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이러고선 그냥 있지만 전문적으로 뭐 매일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뭐 기관이나 뭐 이런 데는 이거 뭐 매일 치고받고 진짜 치열하게 치고받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도 또 선물 옵션에 또 걸려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이제 뭐 외국인들 많이 샀다가 일부 좀 올라오니까 줄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 뭐 이틀 동안 한 7천, 8천억 샀네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15.70에 오늘 끝났는데 이게 313 좀 넘어갈 때부터 걷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뭔가 좋은 느낌 준다 하고 빵 뛰면 이제 이거 정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머니게임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래서 지금 그냥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 있고 현금 있어요. 뭐 주식 물론 물려 있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주가가 회복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린 이런 때 중립적 위치, 그러니까 뭐 낙관론 비관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가끔 쓰는 시장론자가 돼야 돼요. 시장을 보고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다는 얘기만 나오지 그 모든 거를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행동에 옮기는 흔적들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타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짧게 올라왔던 때처럼 뚜렷한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은 뭐 옥신각신 오늘도 뭐 외국인들이 뭐 한 633억 샀지만 어젠 팔고 뭐 그냥 아직 좀 그래요. 아직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물론 이제 뭐 한 달 반 동안 산 거를 보면 뭐 6조 4천억 정도 샀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그런 매수가 출현해야 되는데 없어서 그냥 연말까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안에서 그냥 뭐 이슈들만 계속 이제 빠르게 도는, 왜냐하면 뭐 시장이 매일 치고받고 해야 되는 게 시장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남이 장에 간다고 나는 팔 물건도 살 물건도 없는데 괜히 장에 갈 이유는 없잖아요. 뭐 구경 이러면 모를까.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지루해도 이런 지루하면 오히려 낫죠. 뭐 어디 계속 폭락하고 뭐 이런 거보다 오히려 낫죠. 그래서 좀 지금은 시장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같이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투자스쿨은 줌 라이브가 7시부터 있습니다. 투자스쿨 분들은 이제 잠시 후에 또 줌에서 뵙고요. 저는 내일 이제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